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기쁨의 빛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올라야 할 산은 다름 아닌 바람의 여신, 바로 에베레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5일 경북 산악연맹 대원 10명이 눈 덮인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한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선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강한 바람과 무릎까지 빠지는 눈,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30kg이 넘는 배낭은 대원들의 어깨를 무겁게 내리누릅니다. 6,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는 평지보다 3배 이상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거뜬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백록담의 남벽과 서북벽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대원들을 가로막습니다. 절벽에 몰아치는 세찬 바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대자연 앞에 끝없이 펼쳐진 자신과의 싸움이 마침내 하나로 모아집니다. 로프 하나에 10명의 대원들이 서로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만큼 팀워크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카메라 앵글에 물방울이 얼어붙은 지 닷새. 한라산 현지 적응 훈련의 앞권은 24시간 무식량 등반입니다. 현지에서는 기상 조건이 나빠지면 베이스 캠프의 지원 없이 일주일 이상 고립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기쁨의 빛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올라야 할 산은 다름 아닌 바람의 여신, 바로 에베레스트이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의 식량과 장비는 원정대의 힘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식량과 장비를 꾸리는 원정대의 손길은 꼼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 산악연맹 에베레스트 원정대는 모든 장비와 식량을 현지로 보내고 오는 10일 대망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죽을 각오로 서밋대에 대한 욕심뿐입니다. 물론 다른 대원들도 많이 있지만은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꼭 지구 최고봉에 서고 싶은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지난 95년 정상을 눈앞에 두고 강풍과 폭설로 돌아서야만 했던 경북 에베레스트 원정대. 그러나 그들은 당시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 한계에 도전합니다. TBC 투데이 황상현입니다. 네, 주인공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원정대 부대장 김규영 씨, 원정대원 이용길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얼핏 봐서도 훈련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왜 2번씩이나 하려고 하십니까? 그 힘든 일이지만은 사실 그 산악인의 그 무한한 도전의 정신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우리가 보통 말로 그 3번은 해봐야 되지 않은 말이 있듯이 사실 뭐 3번, 4번이 아니라 만약에 에베레스트가 등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후배들이 계속 도전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규영 부대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집에서 말리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말리죠. 사실 그 반대하지 않은 가족이 있겠습니까만은 하지만 에베레스트 등정은 그 가정이나 또 그 직장에서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대원뿐 아니라 그 가정이나 또 직장 또는 그런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가족의 설득도 저희들은 또 하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뭐 저희 가족도 후원자가 돼서 보내게 되는 거죠.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이나 준비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실 그 한 번에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이었고 고소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심폐 기능을 주로 강화하는 훈련에서 좀 수영을 많이 했습니다. 물속에서 그 잠수를 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호흡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훈련을 이것은 고소에서 아주 크게 그 적용이 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 체력 훈련으로서 그 운동장에서 트레이닝합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그 팔굽혀펴기, 그다음 윗몸 일으키기 이것도 사실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계단 오르기를 해서 이제 지구력을 위한 그 하체 근력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 산에서는 그 저기 바로 그 하중 훈련인데요. 지금 30kg에서 35kg 정도의 배낭에 무게를 정확히 그 체킹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등반을 하는데 실제 여기서는 30kg를 매지만은 거기 가면은 10 내지 15kg의 무게와 같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30kg 이상의 그 훈련을 예, 하죠. 그리고 저런 고된 훈련을 마치고 지난 2월에 드디어 내연산에서 최종 리허설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저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종 리허설은 사실 거기 가서 실제 그 정상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뭐 저런 체력과 의지라면은 지난 95년에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 등정에 실패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때도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꼭 그 실패한 원인을 들자면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악천후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았었고, 둘째는 해발 8,600m에서 우리 앞에 닥친 장비 부족이라는 문제가 우리 그때 실패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당시 정상 정복에 실패하고 뭐 아주 심정이 안 좋으셨겠지만 그때 심정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기신다면 어떠셨어요? 그때 네, 하늘 아래 써 있는 나오고 있는데요. 하늘 아래 써 있는 에베레스트가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아서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네. 하지만은 산은 항상 거기에 있기에 다시 꼭 오리라는 각오로 하산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문제점들을 다 보완하셨겠죠? 예, 물론입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했기 때문에 꼭 성공할 것입니다. 이원길 씨는 더구나 이번 원정대원들 중에서 비교적 나이가 어린 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에베레스트를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은 95년도에 겪었던 그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네. 꼭 성공해서 그때 아픔을 씻어내겠습니다. 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꼭 정복해서 그 등정 소식을 접하기를 바라는데요. 언제쯤이면 이 대구 경북 그 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등정 소식을 접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계획으로는 그 5월 1일에서 5월 한 10일 사이에 300만 그 우리 경북 도민의 성원으로 가는 이 원정이 반드시 에베레스트 정상의 그 깃발을 꽂을수록 최선을 다하고 그때를 좀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